목이랑 어깨가 아프면 통증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통증이 또 해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요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오늘은 사회인이라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증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디가 제일 많이 통증을 느끼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편적으로는 일단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손가락이나 아니면 눈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세 파트로 나눠요. 목이랑 어깨, 그리고 허리랑 골반, 그리고 무릎이랑 발목, 보통 이렇게 세 부위로 묶어서 이제 아픈 분들을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 어깨, 허리, 골반, 그리고 무릎, 발목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통증 시리즈라고 영상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 어깨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질문이라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거북목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거북목은 왜 몸에 안 좋은 건가요? 먼저 거북목이 안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엔 총 7개의 목뼈가 있어요. 경추라고 하는 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탑처럼 쌓아져 있는 구조고 약간의 아치를 만들고 있어요. 이 구조 덕분에 이 무거운 두개골을 받칠 수 있고 통증 없이 견딜 수가 있는 건데, 고개를 앞으로 뻗는 자세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야가 떨어지지 않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을 보게 돼요. 옆에서 보면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앞은 봐야겠고 그리고 고개도 들어야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엉거주춤한 자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은 굽어졌는데 턱은 들어 올린 자세. 당연히 경추에 있는 디스크에 압박이 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거나 또 통증이 동반할 때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고 잔 다음에 일어나서도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먼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스트레칭 할 때 호흡을 잘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너무 짧게 하거나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스트레칭들 전부 다 좋은 행동이고 그리고 자주 해주실수록 좋지만, 예를 들어서 목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꺾는 자세, 이런 거 하루에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고개도 잘 못 돌리시고 계속 7시간, 8시간씩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목을 잡고 살짝 꺾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힘을 탁 풀고 가벼운 자세로만 진행을 해 주셔도 스트레칭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뭔가 목을 길게 늘리다 보면 아무래도 늘어나는 느낌이 일단 들고 살짝 찢어지는 느낌 들면서 시원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역으로 부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호흡을 꼭 해주시고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굳이 크게 늘리지 않아도 충분한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자면서 제가 한 스트레칭으로 좀 올바른 자세를 만드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몸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7시간, 8시간 계속 앉아서 몸을 구부리고 생활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몸이 구부러지게 돼요. 누워있을 때는 몸이 일시적으로 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구부러진 거를 스트레칭으로 억지로 핀다고 억지로 30분, 1시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사실 계속 구부리고 있던 거를 내가 힘을 줘서 그냥 피고 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자고 있을 때는 긴장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게 원래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만약에 몸에 신체 변화가 있다고 하면 자고 나서도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먼저 꾸준한 스트레칭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걸을 때 앞으로 걷죠. 뒤로 걷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앞으로도 걷고 뒤로 걷는다고 하면은 그 중간인 구부러진 자세도 너무 활처럼 핀 자세도 아닌 반듯한 자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람은 항상 같은 행동을 좀 반복할 확률이 많아요. TV만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쓴다든지, 그래서 그 자세로 굳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자세를 해주면서 다양한 동작들을 해주셔야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빠르게 자세를 개선할 수 있는 게 꾸준한 스트레칭이고요.
이걸 좀 어떻게 감아야 통증이 좀 줄까요? 요것도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저는 먼저 앞을 보고 섰을 때 내 어깨가 말려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살짝 날개뼈를 뒤로 접어주고 그리고 턱을 아주 약간 당긴 이런 자세를 취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단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반듯한 자세도 그리고 살짝 이렇게 비튼 자세도 뭐 다리를 꼰 자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스트레칭 할 때 호흡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를 만약에 많이 받거나 하면은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목이나 어깨가 더 아플 확률이 높은가요? 네, 맞아요. 호흡할 때는 승모근도 쓰여요. 호흡할 때는 몸 안에 있는 심부 근육들, 특히 몸 안에 횡격막 굉장히 많이 쓰죠. 왜냐?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횡격막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체의 수많은 코어 근육들, 그리고 승모근, 이런 근육들까지 전부 다 개입을 해요. 만약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고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면 몸을 힘을 주고 경직하게 되는데 그때 힘을 제일 많이 주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아무래도 신체의 횡격막을 포함한 수많은 작은 호흡근들이 움직이면서 호흡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모근이 일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뭉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몸 안쪽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느낌을 느껴보시면서 호흡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이랑 어깨의 통증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사실 세트예요, 목이랑 어깨는. 물론 목이 아픈 사람과 어깨가 아픈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안 좋으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깨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트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뒤쪽에 있는 날개뼈의 움직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 날개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팔도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팔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목도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죠. 이래서 세트예요. 그러면 이 통증을 완화하려고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통증이 오히려 왔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하는데도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이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보통은 개인 레슨보다는 그룹 레슨 할 때 다칠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리한 자세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자세, 부정확한 자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래도 강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 수강생들을 다 캐치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정확하지 않은 자세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욕심에 따라서도 아니면 이분이 필라테스를 진행하시면서 약간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목이랑 어깨가 아프면 통증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맞아요. 전이 돼요. 먼저 통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도 해요. 어느 부위가 이제 아프면 어느 부위로 통증이 전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목이 아프건 어깨가 아프건 아니면 허리나 골반 혹은 발목이 아프던 인체 한 부분이 아프면 사람은 그 아픈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다른 움직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이 아픈 사람들, 목을 구부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꺾는 게 제한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쪽보다는 잘 움직이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돌렸을 때 고개가 아픈 사람들, 왼쪽으로 안 움직이기 위해서 왼쪽으로 고개를 거의 안 움직이겠죠. 이대로 굳어지고 당연히 걸을 때, 밥 먹을 때 영향이 생기면서 몸이 점점 굳어지고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게 목이나 어깨가 아프면 두통이 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두통은 호흡에서 많이 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모근이 숨 쉴 때 개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보통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호흡 패턴, 너무 과도한 집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모근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운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숨을 잘 못 쉰다는 거는 당연히 머릿속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가는 산소가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몸에서 필요한 산소가 적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를 차단하고 그리고 심호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 가슴이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숨을 쉬는 자세를 연습을 해주시면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해주셔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럼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먼저 어깨랑 목,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위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깨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목이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목이 좀 아프신 분들은 위에는 두통 아니면은 밑으로는 요통이랑 골반까지 안 좋을 수 있어요. 평소에도 꾸준한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만 피하셔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스형입니다.